이 암 치료에 도움되는 건강 보조제 10가지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통합암 치료 학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검증된 거, 암 환우들한테 도움 될 거, 크게 해가 없을 거, 한마디로 이제 엄선했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실제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이걸 듣고 있는 암 환우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긴 얘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비타민 D는 제일 처음 발견될 때는 칼슘 흡수와 대사에 깊숙이 관여하는 비타민이다.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유지를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 라고 1970년대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댔습니다. 이랬는데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칼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닌 중요한 호르몬의 하나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북구라파, 북극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그 나라에 통계를 내봤더니 그 나라에서 자살률이 겨울에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북극은 특성상 여름에는 낮 시간이 거의 대부분 다고 겨울이 되면 햇빛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에 자살률이 더 높더라. 그리고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더 많더라. 왜 그러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으면 우울증이 더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료율을 통계를 내보니까 겨울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여름에 암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람보다 치료 경과가 훨씬 더 안 좋더라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암 치료 경과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비타민 D하고 관계가 있더라. 이제 이런 것 논문들이 나오면서 연구들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또 대장암 이 사망률을 보니까 남서부 그러니까는 캘리포니아, LA나 이런 쪽하고 저 북동부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쪽에 비교를 해보니까 남서부에 사는 사람들이 사망들이 더 낮더라. 그것도 역시 비타민 D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하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암 질병의 관리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만 사실은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전리선암, 대장암에도 발병률하고도 비타민 D 농도하고 관계가 있더라. 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으면 예후가 좀 안 좋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또 안정성, 부작용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미한 부작용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게 결국은 지용성이거든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조금 소화가 덜 되고 트름나고 하는 그런 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칼슘 섭취가 많이 되니까 신장 결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온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항암제하고 상호작용되는 거는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린다든지 이건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간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 정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을 받은 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으면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조금 방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왜? 비타민 D가 면역 조절 작용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럼 어느 정도 쓰면 되느냐? 근데 우선 이제 정상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상치가
최저 30 나노그램에서 100 나노그램이 정상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이 아니라 20 이하가 되면 결핍이다. 또 20에서 30 사이는 부족이다. 그리고 100을 넘으면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지방에 이제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했다가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살살 이제 꺼내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배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독성이 생기면 조금 골탕 먹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을 조사해 보면 한국인들이 특히 더 낮아요. 15 내지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다가 보면 특히 젊은 여성, 20대 여성인 경우에 비타민 D 농도가 10 이하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 못하는 뭔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처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우분들 검사를 하면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인구를 전체를 따지면 한국인의 한 80%는 비타민 D 부족 내지 결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햇볕을 거의 보고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외근 직원이 돼서 하루 종일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공해가 워낙 심해서 바깥에 다녀도 충분한 양의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햇볕 공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선크림 바르죠. 옷 다 입죠. 또 심지어는 뭐 이 마스크까지 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어느 정도 먹으면 되느냐. 대개 이 비타민 D가 낮으면 어느 정도까지 비타민 D 저장고를 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 4,000에서 5,000 IU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4, 5,000 단위를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먹어줘야 우리 몸에 비타민 D 창고가 꽉 채워집니다. 그 이후에 유지 용량으로 한 1,000에서 2,000 단위를 매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암 환우분들한테는 제가 가급적 주사를 맞으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암 환우분들이 투병하면서 먹을 게 많습니다. 음식도 특별히 챙겨야 되고 그 암 치료에 좋다고 이런저런 걸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뭐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뭐 오메가3 해서 뭐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비타민 D까지 챙겨 먹고 버거우니까 하나라도 줄이자. 요즘은 이제 비타민 D가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긴 근육주사 간단하게 맞으면 약효가 3개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오히려 투병하는데 더 낫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타민 D 먹기보다는 주사를 맞아서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비타민 D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